사실 작년에는 2차 전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나뉘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래도 긍정적인 한 해였죠. 과연 올해는 어떨지, 올해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 통해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님을 많이 또 뵀을 것 같은데 뭔가 2차 전지는 사도 고민이고 안 사도 고민인 그런 핫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단기 조정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이 좀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고밸류가 그러니까 주가 반등도 정말 큰 폭으로 일어나고 네. 고밸류 받기도 정말 쉬운 종목인 만큼 저희 하락할 때도 정말 급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향성은 여전히 장기 성장성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신다면은 2차 전지 여전히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자분들의 고민 타파를 위해서 연구원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작년 연말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요. 또 소재와 셀업체들이 랠리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분리막과 동박업체 올해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LG 엔솔에 대해서 실적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작년에 2차 전지가 주도주 굳히기에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다라고 봤었는데 연말에 또 조정을 워낙 많이 받으면서 2차 전지 성장성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좀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에 좀 악재가 될 만한 원인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밸류 자체가 그쵸. 거의 2022년 당시에 2024년 기준으로 평균으로 때려도 평균으로 이제 네. 저희 추정을 해보아도 25배, EV/EBITDA 멀티플 25배 수준이면요 정말 고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은 12월 연말에는 저희 대부분 주가 많은 섹터에서도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서 고밸류를 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 차익 실현 형태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된 가운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022년 12월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수주가 나올 만한 것도 없고 네. 뭐 실적을 보자 하니 4분기 실적도 좀 악화가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악화 부분까지 같이 겹쳐지고 그리고 저희 2023년 또 바라보면서 저희 또 주가가 안 좋게 시작하면 안 좋게 보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2023년에 EV 수요가 중국도 좀 꺾일 것 같고 유럽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들이 겹쳐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연말에는 밸류가 워낙 높았던 2차 전지여서 좀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이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 전지의 악재 말고 또 이제 기대감을 주는 요인이 하나가 IRA 수혜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IRA 수혜가 좀 소재에 집중되어 있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분리막이나 동박 같은 업체들은 모멘텀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소외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막 동박 기업들이 올해 만약에 실적이 많이 올라와 준다면 밸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2022년 내내 정말 IRA 수혜를 받지 않는 소재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는 너무 IRA 정책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 매력도는 뭐 분리막이나 동박 그리고 뭐 특수 리튬형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좀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희 3월에 IRA에서 좀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3월에 또 개정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개정안을 통해서 또 소재가 포함되는 소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이제 양극재 다음으로 생산비가 높은 분리막에 대한 가능성도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 보았을 때 밸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고 거기에 IRA 수혜도 한번 3월 개정안을 열어보면은 소재에 대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가운데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어닝 쇼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막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WCP라고 하는 삼성 SDI 향으로 대부분 나가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오히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거의 28% 가까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른 소재 기업들, 다른 셀 소재 기업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실적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막 그리고 뭐 WCP 같은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상대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WCP 또 작년 말에 상장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IRA 사실 수혜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니면 이 수혜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얼마나 수혜 있을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킬로와트당 뭐 모듈까지 해서 45불 정도 정액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뭐 백서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메탈 부분부터 업스트림 소재 부분을 완벽하게 탈중국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해서 50% 부가가치가 나면 그것도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다양한 또 소재 중에서는 분리막이라든지 뭐 전액 이런 기업들도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다 보니까 3월에 어떤 개정안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으로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IRA는 어떻게 나올지 3월에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안에서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여야 2차 전지가 움직이겠죠. 또 마침 우리 연구원님께서 LG 엔솔에 대해서 또 커버를 하셨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 대비 하회를 했거든요. 원인이 뭐였는지 또 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4분기 실적을 보면 저희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했죠. 그 큰 원인은 사실 일회성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 조금 부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1, 2, 3분기 통틀어서 올해 굉장히 이익률이 높았던 해였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규모도 꽤나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비용 중에 하나가 ESS 교체 비용이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는 화재 났던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재 가능성이 있는 ESS까지도 이제 교체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1년으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2022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일회성 비용 규모가 거의 성과급하고 비슷한 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2천억대 일회성 비용을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2,800억 가까운 일회성 비용을 좀 기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뭐 4분기 때는 테슬라부터 폭스바겐까지 재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QA 하락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4분기 때는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 8조 정도를 다들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8.5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다. 환율이 떨어지고 ASP가 일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은 여전히 4분기에도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에는 4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좀 어닝 쇼크인 것 같고 뭐 앞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4분기 때 재고 조정 효과 별로 없었고 실제로 수요는 좋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2023년에 저희 2022년에는 미국 내에서의 캐파가 한 50기가와트 정도가 됐었는데 2023년에는 100기가와트 정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지역별 매출액이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23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외형 성장하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4분기에는 실적 부진 우려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걸 딛고 올해는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지 두 번째 통시지 보면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투자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올해는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LG 엔솔을 작년에 투자할까 말까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밸류에 대한 의문이었고, 두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게 우리 사주 때문입니다. 락업 해제일이 또 코앞인데 정말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이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우선은 물량이 작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1월 30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지는데 저희 전체 주식수로 봤었을 때는 이 우리사주 물량이 3.4% 정도에 불과한데 저희 유통 가능 주식수가 사실 대부분이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유통 가능 주식수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 20% 육박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변동성은 꽤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밸류 부담은 사실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V EBITDA 거의 15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쵸. 17배까지 일정 부분 반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25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밸류는 충분히 낮아졌고 그리고 저희 이제 EV 배터리 쪽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34%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밸류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단계다. 하지만 유통 가능 주식수에서 거의 20% 가까운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은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투자 전략자 봤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가 증시를 이끌었다라는 말을 서두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에는 2023년에는 외형 성장이 2차 전지주가 가능할지, 또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2022년에 대부분 배터리 셀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EV 수요가 조금 둔화되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으신데 실적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열어보면은 2022년 동안에는 사실 환율과 ASP 상승에 의해서 실적이 좋았던 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해 상승을 좀 제외하고 QA 증가만 본다면은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뭐 테슬라 쪽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OEM 쪽에서도 가격을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ASP도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반대로 Q가 증가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다소 피해 상승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었던 수요가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표주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EV 배터리 전반적으로 적어도 2025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34% 이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2차 전지 또 전반적으로 또 성장성과 불확실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2차 전지를 투자할 때 성장과 리스크 요인이 좀 둘 다 산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죠. 이미 숫자로 찍히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연구원님은 주의할 부분과 이런 성장 모멘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선 올해 성장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QA 증가를 꼭 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QA 증가에는 이제 EV 기업들의 일정 부분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요. 사실 원재료 가격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소폭 하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한다면 QA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가동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022년에 미국 내의 성장이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가동률이 2023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셀 기준으로서는 미국 내 외형 성장 꼭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소재는 2022년 동안에 보면 양극재 중심, 셀하고 좀 맞닿아 있고 IRA 수혜가 강한 소재 위주로 좀 주가가 움직였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로
그로 인한 수준 모멘텀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A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특수 소재 쪽,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쪽 관련된 CNT 도전제까지 이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023년에 이제 유럽 중심으로 LFP 쪽의 외형 확대가 좀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양산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LFP 채택률까지 좀 확인을 하신다면 소재에서 LFP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버행이 네.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의 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LFP 채택률이 우리가 생각 외로 유럽과 중국 지역에서 빠르게 올라온다면 미국 중심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쪽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요가 다소 감소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거라는 거는 또 다들 아시죠. 전기차 시장은 아직도 개화 단계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켜볼 포인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이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